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 통일의 산 증인이자 NATO 최고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예요. 이 독일 박사는 처음엔 한국은 분단에 맞지 않는 꿈을 꾸고 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고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평창동의 한 북한 출신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한국 정부의 숨겨진 통일 전략을 목격한 후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의 통일 준비는 독일보다 30년 앞서 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도대체 이 독일 전문가와 북한 무당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180도 바뀐 걸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밀러입니다. 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서독 외무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29세였던 저는 독일 통일 과정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고 지금은 베를린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연구하고 독일의 경험을 한국에 전수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을 좀 우습게 봤습니다. 독일은 1989년 통일을 이뤘는데 한국은 아직도 분단 상태잖아요. 그것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에요. 한국은 독일보다 30년은 늦었군. 우리 경험을 전해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보인 인프라 수준이 독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군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어요. 경제 발전은 꽤 됐구나. 하지만 통일은 경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107가지 분석 보고서. 107가지요? 독일 통일 당시에도 이렇게 세밀한 시나리오 분석은 없었어요. 다음 날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밀러 박사님, 저희는 독일 통일 사례를 3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독일식 통일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이었지만 한반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의 핵무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민족 통합의 복잡성까지 고려해야 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30년째 통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자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박사님, 혹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심리요?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70년간 적대적으로 살아온 민족이 하나가 되려면.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관계자가 제안했어요.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문가인가요? 좀 특별한 방식으로 북한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창동의 박하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창동 고급 빌라 지하에 내려가니 정말 독특한 공간이 나왔어요. 벽에는 온갖 그림과 글씨들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할머니가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때 67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독일에서 오신 통일 전문가시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하네스 밀러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은 1989년 11월 9일 밤에 베를린 장벽 앞에 계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날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북한에서 35년 살았어요. 사람의 눈빛을 보면 뭘 경험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할머니가 차를 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국제 정세.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70년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럼 더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요? 할머니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클수록 사랑도 클 수 있어요. 한민족의 정서가 그래요.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독일보다 더 빠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북한에서 뭘 하셨던 분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함께 온 한국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북한 고위층 가족들을 많이 봐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정말이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김정은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5년간 김씨 가문을 지켜봤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날 할머니와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30년간 배운 통일학보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단순히 정치학이나 경제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첫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통일 접근법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과 지도층의 심리 분석 수준이 놀랍습니다.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인 7월 16일, 저는 다시 평창동을 찾았습니다. 박하은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어제 김정은의 심리 패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낡은 노트를 꺼내시더니 펼쳐 보이셨어요. 이거 봐요. 김정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이는 행동 패턴들이에요. 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세밀한 관찰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 전 3주간 공개활동 급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참가 결정 전 특별열차 점검 지시 2021년 1월 당대회 개최 전 백두산 방문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다 기록하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김씨 가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들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결심할 때, 고민할 때의 패턴이 있어요. 독일에서 30년간 정치 분석을 해온 저도 이런 세밀한 개인 심리 분석은 처음 봤어요. 그럼 지금 김정은은 어떤 상태인가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딸 김주애 때문에요. 김주애 때문에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공개한 건 단순히 후계 구도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머니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된 독재자는 예전과 달라져요. 딸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럼 통일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해요. 특히 김주애가 남한 또래 아이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욱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이런 개인적 심리 변화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한국 정부도 이런 분석을 알고 있나요? 당연하죠. 한국은 70년간 북한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최근에는 더욱 정교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할머니가 다른 노트를 꺼내시더니 보여주셨어요. 이건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교육 현황이에요. 몇 명이 해외에서 공부하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노트에는 정말 상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도 동독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에요. 언어도 같고 문화의 뿌리도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독일 통일은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통일은 마음의 통일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마음의 통일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도 같은 민족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와야 해요. 그리고 김정은도 통일이 내 딸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와야 하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치학이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통찰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계획인가요? 이미 시작됐어요. 박사님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한류가 북한에도 스며들고 있어요.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남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어요. 그게 통일과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문화적 동질감이 회복되는 거니까요. 정치적 대립은 있어도 민족적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또 다른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북한에서 유행하는 남한 관련 이야기들이에요. 남한 아이들도 우리처럼 공부가 힘들다더라. 남한 어머니들도 자식 걱정은 똑같다더라. 남한 음식이 우리 음식과 비슷하다더라. 이런 작은 공감대들이 쌓이면서 적대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였거든요. 할머니, 그럼 언제쯤 실제 변화가 시작될까요? 고지예요. 김정은이 아버지로서 한 번 더 크게 고민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언제요? 김주애가 12살이 되는 올해요. 아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할머니의 예측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개인적 심리 분석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통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심리 변화가 모든 걸 좌우해요. 독일도 이런 접근법을 썼나요? 어느 정도는 했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했죠. 한국은 분단 기간이 더 길어서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통일 전략이 독일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접근과 함께 심리학적,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 지도층의 개인적 심리 변화까지 분석하는 수준은 독일 통일 당시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7월 20일,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특별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밀러 박사님, 지난주부터 북한 내부에서 흥미로운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김정은이 최근 3주간 김주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소보다 4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주애의 교육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하은 할머니가 예측한 대로 김정은이 딸 교육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주애가 최근 아버지에게 남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북한 내부에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작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왔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북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교육용 애니메이션, 동화책, 게임 등을 만든 거죠. 북한 방언으로 더빙하고 북한 실정에 맞게 내용도 조정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이런 세밀한 문화 전략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북한에 전달하나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중국을 통한 USB 유통, 해외 북한 근로자들을 통한 전달, 풍선을 통한 살포 등등요. 효과가 있나요? 네. 최근 북한 내부에서 남조선 만화가 재미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문화적 소통을 먼저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담당자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정은도 이런 남한 콘텐츠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딸에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해요. 정말이요? 김정은이 김주애에게 남쪽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박하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평창동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말씀대로 김정은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하은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김정은은 딸을 너무 사랑해요. 딸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자기도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70년간 북한을 지켜봤어요. 김씨 가족의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할머니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김정은이 딸을 공개한 순간부터 한국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준비요? 김주애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 김주애 또래 남한 어린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김주애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까지 다 만들어뒀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거죠. 할머니가 차를 따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독일 통일과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독일은 시스템의 통일이었지만 한반도는 마음의 통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지만 성공하면 더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그럼 언제쯤 실제 변화가 시작될까요? 올해 말쯤이요. 김주애가 더 잘하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도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날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도 방문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캐릭터들은 모두 남북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제작진이 설명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캐릭터는 평양 아이인데 남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일상을 알아가는 스토리예요. 북한에서도 볼 수 있나요? 네, 이미 USB로 제작해서 중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요. 반응도 좋다고 해요. 저는 이런 세밀한 문화 전략에 정말 감탄했어요. 독일도 동독의 서독 TV를 송출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정서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세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통일 전략이 독일보다 훨씬 정교하고 장기적입니다. 정치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특히 차세대 지도자인 김주애를 겨냥한 전략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독일 통일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것이라면 한국의 통일 준비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의 진짜 놀라운 능력을 다 보지 못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단순히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정확한 타이밍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7월 25일, 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깜짝 놀랄 만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비밀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작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인데 제목이 김주의 변수와 2025년 8월 시나리오예요. 저는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에 쓰인 보고서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예측이 있어요. 김주애가 12세가 되는 2025년 여름, 김정은은 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남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어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주애가 자꾸 남조선에 대해 물어본다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8개월 전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관계자가 다른 페이지를 넘겨 보여줬습니다. 8월 중순경, 북한에서 대남 관련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도 이미 1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13가지나요? 북한이 어떤 톤으로 메시지를 보내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이렇게 세밀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가요? 7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분석 노하우, 그리고 관계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박하은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직관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예요. 할머니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건가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분석이 정책 수립에 참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북한 지도부의 심리 분석 부분에서는 할머니 수준에 미치는 전문가가 드물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박하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부에서 할머니 분석을 정책에 활용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북한 사람들 마음을 읽을 뿐이죠. 하지만 8개월 전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셨잖아요. 김주애가 12살이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할 나이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 질문들 때문에 고민하게 될 거고요. 할머니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정은이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예요. 딸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에 대한 결정 말이에요. 언제쯤요? 할머니가 달력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8월 15일쯤이요. 광복절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김주애가 여름방학 동안 더 많은 질문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는 예측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정부는 이미 8월 15일을 대비하고 있겠네요. 당연하죠. 한국은 항상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요. 그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어요. 바로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의 비밀시설에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센터 관계자가 설명해 줬어요. 김정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 김여정 역할을 하는 전문가, 당 간부들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실제 북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죠. 정확도는 어떤가요? 지난 3년간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나요?
김주애가 김정은에게 남한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어요. 그 결과 김정은이 8월 중순경 대남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78%로 나왔어요. 실제 상황과 비교해보면요.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분석하는 수준이 과학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어요. 7월 30일,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백두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국정원 관계자가 브리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김정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주애와 백두산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었었어요. 그럼 정말 8월 15일에 뭔가 발표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 저는 다시 평창동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김정은이 김주애와 백두산에 갔다고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김정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백두산에 가거든요. 그럼 정말 8월 15일에 뭔가 발표를 하겠네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김정은이 딸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북한 분석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8개월 전에 예측한 시나리오가 정확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8월 15일경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이런 수준의 전략적 우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8월 15일까지 2주도 남지 않았어요. 과연 한국의 예측대로 김정은이 역사적 발표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저는 한국의 대응 능력에 대해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국가안보실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말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앞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0일이요? 네, 저희는 이미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북한 동향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김정은 동선 추적, 북한 주요 인사 동향, 대남 관련 키워드 언급 빈도, 김주애 관련 정보 수집 현황. 정말 놀라운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박사님, 어제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었어요.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3일간 김주애와 보낸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을 넘었어요. 평소의 2배 수준이죠.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표정 분석 결과도 흥미로워요. 표정 분석이요? AI 분석 시스템으로 김정은의 최근 공개 활동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빈도가 30% 증가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표정까지 AI로 분석한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김주애와 함께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딸 앞에서는 고민을 숨기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말 세밀한 분석이었어요. 독일에서 30년간 정치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13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어떤 톤으로 메시지를 보내든 30분 내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30분 내에요? 네. 너무 빠르면 성급해 보이고 너무 늦으면 관심 없어 보이니까요.
30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계산해 둔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부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건 70년 분단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니까요. 정말 8월 15일에 김정은이 발표를 할까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 거예요. 김정은은 이미 결심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김정은이 김주애와 백두산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일부 전해졌거든요. 어떤 내용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주애가 김정은에게 물어봤대요. 아빠, 남쪽 친구들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럼 김정은이 뭐라고 답했나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길을 만들어 줄게라고 했대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거의 확정적인 신호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 그럼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할까요? 김정은이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할 거예요. 남북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선언할 거예요. 8월 10일,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긴급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회의 날짜는 8월 14일로 잡혀 있고 안건은 중대한 대외 정책 발표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8월 15일에 발표가 있겠네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종 준비를 마쳤어요. 어떤 준비요?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그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 말이에요. 그날 저는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시나리오 A, 김정은이 강경한 톤으로 발표할 경우 북한의 우려를 이해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 시나리오 B, 김정은이 온건한 톤으로 발표할 경우 북한의 변화를 환영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 시나리오 C, 김정은이 애매한 톤으로 발표할 경우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 접촉을 제안한다.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둔 거였어요. 8월 12일,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평양 어린이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건 거의 예고편 같은 발언이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평창동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김정은이 딸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한국은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쌓은 지혜죠. 독일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독일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았지만 한국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8월 13일,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김정은의 발표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국가안보실 최종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마지막 사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일 8월 15일,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준비는 완벽하며 북한의 어떤 메시지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전략적 준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과연 김정은이 정말 역사적 발표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30년간 통일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내일이 정말로 한반도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6시, 저는 국가안보실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72년 만에 맞는 광복절 아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밀러 박사님, 북한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당직 분석관이 급히 알려줬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평양 주요 방송국에서 특별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새벽 5시에 집무실에 출근했다고 해요. 보통 몇 시에 출근하나요? 평소엔 오전 9시경인데 오늘은 4시간이나 일찍 왔어요. 오전 8시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예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대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상황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예측했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모든 대응팀 비상 대기하세요.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최종 점검하고요. 오전 10시 저는 박하은 할머니를 만나러 평창동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오늘이네요.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박사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22년 전에 남한에 와서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 같으세요? 김정은이 딸을 위해, 그리고 모든 조선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사님, 독일 분단이 끝났을 때의 기분이 어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늘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오후 2시 30분,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모니터 앞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발표입니다. 모든 대응팀 최종 준비 완료하세요. 오후 3시 정각, 김정은이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주애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나온 건 처음이에요. 분석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은이 연단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친애하는 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잠깐의 침묵 후 남녘의 동포 여러분.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김정은이 남조선 괴뢰가 아니라 남녘의 동포라고 표현한 거였거든요.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따뜻했어요. 제 딸 주애가 최근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남쪽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분단과 대립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해와 협력이어야 할까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애야, 그리고 조선의 모든 아이들아, 아빠가 약속한다. 너희가 남쪽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남녘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김정은의 발표는 25분간 이어졌어요. 직접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상황실이 바빠졌어요. 시나리오 비발동. 온건한 톤의 발표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응팀 준비. 30분 후 정부 입장 발표합니다. 정확히 30분 후인 오후 3시 55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나왔어요.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오늘 발표를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톤이었어요. 오후 5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북연락사무소 재가동을 위한 실무 접촉을 다음 주에 시작하자는 북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벌써요? 네, 김정은 발표 후 불과 2시간 만에 구체적 제안이 온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급속한 전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오후 7시, 저는 다시 평창동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했어요. 할머니 예측이 정확히 맞았어요. 박하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박사님, 22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김정은이 딸에게 한 약속 부분은 김정은도 결국 아버지예요. 딸이 행복한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치보다 앞선 거죠. 한국 정부의 대응도 완벽했어요. 70년간 준비해온 결과예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8월 15일,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발표는 예측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한국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 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전략적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주애라는 변수를 통해 김정은의 심리를 움직인 것은 정말 놀라운 전략적 통찰이었습니다. 8월 15일, 이날은 정말로 한반도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8월 16일 오전, 저는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제의 역사적 발표 이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김정은의 발표는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B와 95% 일치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준비된 로드맵을 단계별로 실행하겠습니다. 어떤 로드맵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단계 실무진 접촉 재개, 이번 주 2단계 남북 어린이 교류 프로그램 제안 다음 주. 3단계 김주애와 남한 어린이들의 화상 만남 9월 4단계 본격적인 정상회담 논의 10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김주애 카드예요.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했어요. 김정은이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도 후퇴하기 어려워져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가요? 남한 어린이들이 김주애에게 보내는 편지, 그림, 영상 메시지 등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북한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는 내용으로요. 저는 감탄했어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 감정으로 접근하는 전략이었거든요. 실제로 남한 어린이들도 참여하나요? 물론이죠. 전국 초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정말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북한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김주애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민지예요. 언니랑 같이 놀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네도 타고 숨바꼭질도 해요. 아이들의 편지는 정말 순수했어요. 정치적 계산 없이 그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북한에도 전달되나요? 네,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에요. 특히 김정은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8월 20일, 첫 번째 실무진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어요. 저도 참관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북한 대표단이 들어오는 순간 남한 대표단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이건 남한 어린이들이 북한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종이약, 그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북한 대표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남쪽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먼저 화상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대화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날 저는 박하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정말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한국이 7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어떤 준비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김정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김정은도 어렸을 때 남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특히 남한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몰래 남한 만화를 보다가 들킨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럼 김정은도 남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건가요? 있었죠. 그런데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 마음을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8월 25일,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김주애가 남한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국정원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에게 아빠, 정말 남쪽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뭐라고 답했나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라고 했대요.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9월 1일, 드디어 남북 어린이들의 첫 화상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서울의 초등학교와 평양의 소학교가 화상으로 연결되었고, 김주애도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애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가 오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니, 북한에는 뭐가 재미있어요? 우리도 그네 타고 놀아요. 언니들은 뭐 하고 놀아요? 정치적 경계 없이 그저 또래 친구들로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김주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정말 만나서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아빠들이 길을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화상 만남은 남북한에 동시에 생중계되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봤죠. 그날 밤 저는 독일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의 통일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인간적 감정, 특히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북한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전략적 성공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였고 통일에 대한 준비도 독일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짜 위대함을 깨닫는 순간이 말이에요. 9월 15일, 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베를린에 있는 상관과의 마지막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밀러, 자네가 보낸 보고서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가? 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쓴 것보다 현실이 더 놀라워요. 그럼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독일보다 훨씬 뛰어난 통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상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밀러,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30년간 독일 통일을 자랑스러워했던 자네가.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달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지난 2달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오만했었어요. 분단된 약소국에서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박하은 할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독일은 시스템의 통일이었지만 한국은 마음의 통일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독일 통일은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잡은 거였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김주애라는 12살 아이를 통해 김정은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 그것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9월 20일, 저는 평창동에서 박하은 할머니와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박사님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독일도 훌륭한 나라예요. 다만 한국에는 70년 분단의 아픔에서 나온 특별한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지혜요?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지혜, 적을 가족으로 만드는 지혜,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지혜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위대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할머니,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말 통일이 될까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도 김주애도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통일을 원하고 있거든요. 어른들의 정치적 계산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소망이 더 강해요. 9월 25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김정은의 8월 15일 발표 이후 남북 관계는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고 있었어요. 남북 어린이 교류가 정례화되었고 김주애와 남한 어린이들의 편지 교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정은이 10월에 남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저는 독일 본부에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의 통일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치적 접근을 넘어선 인간적, 감정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특히 차세대를 통한 기성세대 변화 유도 전략은 혁신적입니다. 한국은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감을 썼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독일이 세계 최고의 통일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분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더 강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루면 그것은 독일 통일을 뛰어넘는 21세기 최고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달 전 한국에 올 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통일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가면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통일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독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세계가 이 나라에서 배워야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국이야말로 21세기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리더 국가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독일 통일의 산증인이었던 요하네스 밀러 박사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2달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마지막엔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통일 전략을 가진 나라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박하은 할머니의 지혜와 한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김주애라는 12살 아이를 통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능력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우리나라의 숨겨진 실력을 모르고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요.